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움과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움 독일 1부 15위 페무페무페입니다. 홈에서 아주 강한 전력입니다. 바이언과 슈투트가르트를 이겼고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도 보움 홈에서는 상당히 진땀을 뺐습니다. 특히 라인을 상당히 높이면서 압박하는 플레이로 상대를 공략하는 무브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평가입니다. 호펜하임을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상대가 짧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 보움도 수비적인 난조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선에 힘을 실어줄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호펜하임 독일 1부 9위 페페승페승입니다. 늘 수비적으로 불안함이 크다는 것이 아쉬운 전력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공을 굴려줄 수 있는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전방에 힘을 극단적으로 실어주는 양상에서 수비는 늘 수적인 열세에 시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보움이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난전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일단 호펜하임이 최근 보움 홈에서는 2연패로 기억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보움이 높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플레이하는 보람을 홈에서 더 잘 느끼고 있고 강호들도 보움 홈에서는 상당히 고생하는 양상이 큰 상태입니다. 그나마 높은 라인이 보움의 수비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은 아니나 결국 화력 싸움에서는 이득을 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보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프로시노네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1부 18위 페무무무입니다. 홈에서 상당히 강한 전력입니다. 특히 15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홈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디 프란체스코 감독이 아무래도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하위권 팀들이 웅크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만큼 슈팅도 많이 주는 편이라서 수비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운 전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소울레의 파괴력은 더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1부 22 페페무페페입니다. 살레르니타나의 수비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나마 공격에서는 칸드레바 같은 이선들이 약한 중원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올라오는 플레이를 선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결국 상대가 중원을 잡은 상황에서 측면을 공략하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중앙을 잡은 팀이 전반적으로 측면으로 향하는 공을 막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고 상대 측면에는 소울레라는 주포가 있습니다. 확실히 홈에서는 하위권을 상대로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득점력을 선보이는 전력입니다. 물론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프로시노네가 주도권을 잡으면 살레르니타나보다는 주포의 퀄리티나 전반적인 결과가 좋았음은 자명합니다. 프로시노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퀸즈파크와 리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 잉글랜드 2부 17위 승패무패승입니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리즈를 상대로도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특히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리즈가 잠그는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선수비 후역습 효율도 지난 매치에서 프레스턴을 잡아내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즈 잉글랜드 2부 2위 무승패패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미들즈브러가 올라와주는 상황이라서 리즈가 역습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적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블랙번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에 당해서 0대1로 패하는 등 리즈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강한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하는 면모가 없는 팀도 아닙니다. 결국 선수비, 후역습 상황에서는 리즈가 퀸즈파크 레인저스에게 당하고 있는 빈도가 높고 특히 홈에서는 꽤 연패도 쌓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블랙번도 슈팅 3개와 수비로 리즈를 공략한 만큼 리즈의 승리는 리스크가 큽니다. 언더 2.5 양상 속 퀸즈파크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6위 승승승무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중원이 강한 팀이기는 하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창조성이나 기본적인 체급에서는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1차전에서도 압박과 상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잘 막아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상대의 극단적인 미드필더 배치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의 장점을 잘 보여주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였던 발베르데, 크로스, 벨링엄은 모두 제 기량을 펼쳐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1위 승무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변수는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엘클라시코 승리로 인해서 11점 차이로 리그 우승에는 9부 능선을 넘긴 상황입니다. 지난 주 주중 일정이 상당히 힘겨웠기도 했고 바이언과의 UCL 4강도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안첼로티 감독이 미드필더 위주의 플레이를 배제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난 1차전에서도 다이아몬드 전형이나 4-6-0의 극단적인 미드필더 기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로테이션 이슈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미드필더 기용을 바탕으로 소시에다드의 장점을 상당히 잘 줄이는 모습은 인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소시에다드도 레알 마드리드의 공 운반을 확실히 제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몽펠리에와 FC 낭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 프랑스 1부 12위 패승승무승입니다. 상승세가 꽤 좋습니다. 특히 사버니어의 힘으로 중앙에서의 힘과 공격력이 상당히 좋아진 양상입니다. 최근 니스와 랭스를 잡아내면서 중앙에서의 수비나 압박에 능한 팀들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몽펠리에가 낭트를 상대로는 승패를 주고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1대1 상황에서 우세한 흐름이라면 몽펠리에가 공격에서 이득을 취할 여지는 큽니다. 낭트 프랑스 1부 14위 패승패입니다. 낭트가 원정에서 강하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선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 역습을 하는데 능하지 몽펠리에가 닭공을 포기한 시점에서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상성해서 아주 우위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비에서 1대1 상황에서 성공률이 높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몰라도 낭트가 이 양상에서 수비적으로 꾸준한 면모를 보여주는 팀은 아닙니다. 일단 1대1 상황에서 크게 의존하는 팀의 특성상 수비 면모에서는 한계가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니스와 랭스 등 중앙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몽펠리에가 공격적으로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펠리에가 1대1 상황을 이겨내는 상황에서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몽펠리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